자, 오늘 첫 번째 숙제입니다. 관세 역량이 적은 넷플릭스 사상 최고가를 찍고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호실적을 또 발표한, 특히나 가이던스를 엄청나게 또 좋게 또 발표를 하게 되면서 디즈니에 대한 관심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와 디즈니 항상 경쟁 상대로 있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자, 두 번째로는 미국의 AI 칩 수출 개편. 자, 이거에 따른 또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의 경제 부양책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둬야 될지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나?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위험자산 선호도를 좀 지켜봐야 될지, 또는 비트코인을 하나의 선행지표로 좀 봐야 될지,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주실 한 분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MS 증권의 박상준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번 시간에 네. 예,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뭐 시간 관계상 네. 예, 다 이어지 못해서 오늘 또 많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사실 제가 오늘 숙제를 바로 뭐 보셨겠지만 넷플릭스와 지금 디즈니, 이번에 디즈니 정말 너무나도 호실적 발표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디즈니를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예. 디즈니가 이제 어젯밤에 엊그저께죠. 네. 엊그저께 10% 정도 오르고 어제도 뭐 한 2%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디즈니가 10% 오른 거는 사실은 뭐 과거로 보면은 상한가를 뭐 한 3-4번 정도 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그렇죠. 폭의 상승이죠. 디즈니는 이제 배당주로 조금 유명했었고 이제 네네. 안정주로 유명했다 보니까,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디즈니가 사실 실적도 안 좋아지고 하면서 이런 모습이 왕왕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디즈니 실적도 잘 나왔고 넷플릭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나왔는데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게 더 괜찮냐, 예.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저는 좀 이야기를 해보고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예. 있고요. 먼저 이제 디즈니 실적부터 보면 사실 굉장히 다 좋았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 부문에서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도 좋았고 스포츠도 좋았고 뭔가 케이블 TV 다 좋았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좀 하이라이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 OTT죠. 이쪽에 구독자가 14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예. 이제 1.26억 명이거든요. 예. 근데 예상치보다 훨씬 뛰어난 거고, 무엇보다 좀 더 좋았던 것은 2분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넷플릭스랑 좀 갈라지는 게, OTT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상당 부분 선도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가 했던 것들을 뒤에 후속작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뭐 이제 가격 인상이라든지 뭐 광고형 모델 도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스탠다드를 없앤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후발주자들은 넷플릭스를 따라가는 건데, 넷플릭스가 이제 구독자 증가를 1분기부터 발표 안 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예. 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차이점이 벌어지는 게 있고요. 예. 그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이제 그 구독자 증가수라든지 이런 걸 발표하면서 그게 조금이라도 시장화 미스가 났을 때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리 좋아도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는 단계가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보다 우리는 이제 사업에 좀 집중을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걸 없앤 거고, 예. 디즈니 플러스는 아직까지도 이 외형적인 성장이 중요한 단계다. 여기서 큰 차이점이 첫 번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디즈니 파크라고 해야죠. 디즈니랜드. 이게 이제 그 디즈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부분 높잖아요. 근데 여기가 코로나 이후로 계속 좋았죠. 계속 좋았는데 요번에 이제 중동의 첫 번째 이제 그 디즈니랜드를 낸다라고 발표를 해서 맞아요. 그게 이제 또 컸었고, 맞아요. 실질적으로 요새 뭐 이제 실적 시즌이 항상 그렇지만 그 전분기의 실적도 중요했지만 그 다음 분기에 전망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는 해요, 회사에서.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올해를 예상했을 때 EPS 증가율을 뭐 한 자릿수 후반대, 그러니까 뭐 한 7에서 8%요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예. 지금 올해 한 해는 한 16% 정도 갈 것 같다. 증가할 것 같다, EPS가.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디즈니 플러스가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어떤 시장의 파일을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뺏기고 있다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그렇진 않다. 왜냐하면 이제 예. 경쟁 관계라고 이제 많이 보죠. 근데 예. 사실 저는 이제 경쟁 관계를 벗어났다고 봐요. 벗어났어요? 넷플릭스가 이미 예. 이제 디즈니와는
상당 부분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저는 예.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압도적이다라고 그렇죠. 보고 계시는 압도적으로 거죠. 앞서 버렸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디즈니 플러스가 처음 이제 론칭되고 막 했을 때는 위협을 느꼈죠.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1억 명까지 가는데 순식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겠다라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헐리우드에서 뭐 작가 파업, 배우 파업 이런 거 할 때부터 예. 압도적으로 넷플릭스가 치고 나가기 시작을 했죠. 예. 왜냐하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준비되어 있는 콘텐츠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파업 자체가 헐리우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영화들 나오는 거 보면 생각보다 극장들이 힘들어해요. 예. 개봉할 게 없어서 재개봉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헐리우드에서 그동안 못 만든 영화가 너무 그 공백이 커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도 찍어놓은 작품도 많고 미국 외에 해외 쪽에서 찍는 작품들도 많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재고가 많고 예. 디즈니라든지 이런 데는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경쟁자랑 그 우위가 확 벌어지기는 했어요. 예. 어찌 보면 결론이 여기서부터 좀 도출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선순환 구조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뭐냐면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는 IP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면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그 다음에 OTT로 넘어가서 OTT 구독자들이 또 증가를 하고 거기에서 뭐 이제 파생된 작품들이 나와서 OTT에서 흡수하고 이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디즈니랜드까지 가고 상품까지 그렇죠. 이런 이제 굉장히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거기에서 예. 딱 ESPN만 빠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순환 구조는 이미 넷플릭스가 가져가 버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디즈니가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디즈니가 훨씬 월등하다고 좀 보는데 맞습니다. 뭐 상품이나 여러 뭐 테마파크나 여러 가지 정말 뭐 무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잠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어떤 상품에 대한 판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넷플릭스가 오히려 또 그 시장을 또 잡아가고 있다라고 뭐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예. 오래된 IP는 예. 당연히 이제 디즈니가 더 뛰어나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 작품에서 히트를 쳐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면 이제 그 겨울왕국 같은 경우에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2도 나온 지도 꽤 됐고. 근데 겨울왕국 1이 나왔을 때 그 1이 실적에 미쳤던 영향이 한 2년 정도 됐고요. 예. 심지어 해즈브로 같은 기업들조차 겨울왕국 때문에 호실적을 한 1년 정도는 겪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왕국은 보면 원래 없던 IP예요. 그런 것들이 튀어나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디즈니에게 있어서 부담은 뭐냐면 마블 같은 시리즈 훌륭하죠. 근데 훌륭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 이후로 이제 밥체이팩이 이제 그 구독자 늘리기에 증가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 케빈 파이기가 수장으로 있는 마블 스튜디오가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케빈 파이기가 수장으로 해서 이제 모든 이야기들을 갖고 이제 본인이 이제 컨트롤했었는데 네네. 여기저기서 너무 많은 작품들이 나오니까 본인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래서 세계관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보다 보면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돼버린 맞아요. 게 이제 그 동안의 실책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바바이거가 돌아온 이후에 이거를 재정비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인 마블의 팬으로서 이제 그 어떤 그 황금기가 한 세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그 엔드게임으로 한 세대가 지나갔고 예. 두 번째 세대가 빌드업이 되는 거에 시간이 제가 봤을 때 몇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보다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블은 이제야 이제 그 길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야 잡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프랜차이즈에서의 부담이 존재를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새로운 IP가 나와가지고 히트를 쳐줘야 되는데 예. 디즈니는 지금 그게 조금 힘든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단적으로 지금 OTT 업체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익원 중에 하나가 광고입니다. 이 광고에서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우위점이 더 뛰어나다는 게 이번 실적에서 증빙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도 실적 좋았죠. 뭐 AI 접목을 해가지고 AI 접목을 해서 실적이 좋았다는 이유는 결국 광고주들은 그 어떤 타겟팅을 해서 정확하게 그 시청자한테 와닿는 그런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AI라든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검증이 되니까 메타 같은 게들 광고들이 굉장히 좋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이번에 광고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 디즈니의 실적을 까보면
케이블 TV 부분이 있고 OTT 부분이 있고 스포츠가 있거든요. 광고를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네. 근데 케이블 TV는 계속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계속 이제 뭐 다운사이징을 하니까. 그래서 광고 매출도 당연히 줄었어요. 근데 OTT에서 좀 중요한 게 OTT에 이번에 광고 매출이 증가했어요. 그건 뭐 노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했다는 거겠죠. 근데 단가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 넷플릭스는 단가도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는데 여기 OTT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예. 광고주 입장에서 내가 낼 때는 한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결국 두 개 비교했을 때 넷플릭스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뛰어나다.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스포츠는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그 디즈니의 그 어떤 OTT 자체의 광고 매력은 넷플릭스 대비해서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둘 다 스포츠는 좋아요. 예. 그래서 넷플릭스도 지금 스포츠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아마존도 집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뭐 이제 시간이 뭐 많지 않으니까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을 얼만큼 인상할 수 있느냐 OTT에서는 이게 지금 과거에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었을 때는요 넷플릭스가 한 4번에서 5번 정도 가격을 끌어올렸어요. 예. 그때까지 아무도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제가 기억할 대로 4번째인가 5번째에서 미국에서 구독자가 처음으로 감소했어요. 그때 주가 반토막 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최근 1월 달에 넷플릭스는 가격을 한 번 더 인상했는데 영향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번에 OTT 분야의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도 좋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격을 끌어올린 요소가 작용을 했어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가 그럼 과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거든요. 예. 넷플릭스도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까? 이거 의구심이 있어요. 근데 올렸거나 경기가 안 좋았거나 이제 구독자 입장에서 아 이거 가격 올라 좀 부담되는데라고 했을 때 끊을 것이냐고 했을 때 넷플릭스는 끊기 힘들거든요. 그럼 차선책은 뭐냐면 광고형 모델 5,500원짜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넷플릭스는 지금 광고 매출도 좋고 단가도 좋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광고주들이 이제 그 광고형 모델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예. 이게 더 가격이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근데 디즈니는 그게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OTT의 앞으로 전쟁에 있어서 이런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했을 때는 넷플릭스가 더 강점이 있고 넷플릭스가 지금 신고가이기는 하지만 $1,000 넘어갔잖아요. 아마 이제 액면 분할 얘기 같은 것도 좀 나올 거거든요. 아,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되면 한 번 더 동력이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가격 경쟁에 따른 여러 뭐 광고 그런 부분에 따른 뭐 구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다. 뭐 이 부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또 저희 이사님과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AI 반도체 수출 통제 뭐 이 부분에서 일부 뭐 개편하는 게 아니냐. 여전히 AI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중국과 미국 간의 그 AI 칩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질지가 궁금한데요.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요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예. 그 바이든 정권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지막에 막판에 시행을 한 거고 5월 15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AI 반도체 수출을 완화한다, 전면 개정한다라고 하면은 딱 드는 생각이 중국밖에 안 들잖아요. 중국에 대한 규제가 제일 심했으니까. 그럼 중국에 대한 완화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결론적으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럼 왜 이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노림수를 좀 봐야 될 텐데 이게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걸어놓은 제약은 이제 전 세계 국가를 3개 티어로 이제 구분을 해놓는 그렇죠. 거예요. 5월 15일 날 그게 적용이 될 거라고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전 세계 국가를 3개 티어로 맞아요. 등급을 해가지고 예. 이제 본인들이랑 이제 동맹 국가인 20개 국가에는 무제한 수출. 어. 근데 중간에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예.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150여 개국 정도 돼요. 여기에는 라이센스를 주던지 우리의 허가를 받고 이제 컨트롤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적성국으로 분류가 되는 중국, 이란, 북한 이런 데에는 수출 금지 이렇게 지금 3개국으로 그냥 그룹으로 매겨버린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전면 개정하겠다라고 하면서 국가별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아, 이제 그룹이 아니라 네, 그룹을 짓지 않고 일개 국가로 다. 국가대로 뭐든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지금 무역 협상에서 이거 카드를 써먹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다고 하면 이게 중국하고 얘기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완화는 될 수 있겠죠. 뭐 지금의 예. 완전히 수출 금지가 아니라 저사양급 정도는 수출할 수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지금 젠슨 황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수출을 완전 통제하면 화웨이가 우리 쪽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화웨이의 뭐 이제 AI 칩은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SMIC라든지 여러 다른 반도체 기업을 보면 그동안의 규제 때문에 본인들이 처음에 반도체 굴기하고 돈을 엄청 쏟아 부으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온 게 팩트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AI 칩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 속도 그 속도의 어떤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쵸. 발전 속도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예. 우리의 경쟁력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사양급 정도는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음. 결국엔 어떤 완벽한 완화라든지 그런 거는 힘들다라는 거죠.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AI 반도체법 규제 완화 개정은 네. 이제 그 무역 협상을 위한 어떤 도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음. 이런 얘기가. 근데 이 될것 부분은 좀 풀리기는 힘들 거로 보고 계시죠, 이사님도? 그렇죠. 아무래도 예, 중국과의 미국과 중국이 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화해하고 뭐 이제 뭐 예. 그걸 나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 관련해서 조금 더 연결을 시켜 본다면 최근에 이제 경제부양책을 발표를 했어요. 뭐 워낙 또 중국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네. 지금 중국이 발표한 이 경제부양책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 단순히 뭐 내수 소비 진작일까?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기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중국이 이제 장기전을 좀 대비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오늘 이제 그 아까도 그 앵커님,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출 그 무역 지표 나왔잖아요. 네네.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음. 주변국에 대해서 잘 나오면서. 근데 오늘 나온 무역 지표가 중요했었던 이유는 4월이 그 관세 영향을 받은 첫 번째 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월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지금 7일 날 나왔거든요. 4월의 경제 지표들이 나오기 전에 카드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4월 경제 지표 안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이런 거 쓸 거야 라고 예. 해서 보여주는 건데, 지금 작년 9월에 이와 같은 패키지가 갑작스럽게 나왔을 때 중국 증시가 급등했었잖아요. 예. 그때랑 지금 비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금융 패키지 나와서 좋기는 좋은데 생각해 보니까 작년 9월만큼은 아닌데? 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카드,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고,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카드를 내놓으면서 사실은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뭐 이제 지금 지급 준비율 인하라든지 이런 얘기들 나오고 뭐 예. 여러 가지 카드를 우리는 준비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번 주말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그 무역 협정 시작하잖아요. 여기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좋은 소식 나올 거다, 지금 가서 주식 사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그러니까 되죠. 트럼프 행정부는 급하고 중국은 뭐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은 이미 경제부양책도 하고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거면 해. 나는 뭐 버틸 준비가 돼 있어. 약간 이러한 뉘앙스가 좀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죠. 뭐 근데 예. 중국이 사실 타격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 거짓말인 것 같지만 이제 어느 정도 미국에 비해서 여유는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1기 때 겪었었던, 그때는 정말 아무 준비도 안 되시 때려 맞았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미국에 대한 수출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예. 뭐 이제 밸류 체인도 다른 데로 이제 분산을 시켜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요번에도 뭐 지급 준비율만 해도 예. 지금 6.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지급 준비율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상당 부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이렇게 쓸 준비가 되어 있다. 9월 달에도 패키지를 내놓고 며칠 뒤부터 바로 이제 LPR 금리라든지 낮추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 아직 시행을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한 거고, 지금 이번 주말에 한번 볼게.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어떻게 보고, 되는지. 4월 경제지표 한번 보고, 이거 쓸 때 되면은 바로 이제 파격적으로 내놓기 시작을 하겠죠. 예.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장기전에 대비를 해서 패키지를 내놨다는데, 예. 아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투자자 입장은 또 시작된 거죠.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상치를 보고 그 예상치랑 똑같으면 증시는 별로 안 가고, 그거보다 덜 나오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또 네네. 반복되는 그런 시기라서 그날 막상 발표했을 때 증시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행이 되거나 뭐 이제 그 협정이 되거나 이러면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1분기 때 항생테크가 엄청 오르고 2분기 때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중국 올해 2분기가 좀 변동성이 있을 거다. 지금을 포함한 예. 2분기.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본토에 있는 펀드들이나 이런 것들도 고배당주라든지 현금 비중 늘리는 움직임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무역 예. 협정이 2분기 때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길어질지, 얼마만큼 규모에서 협정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카드를 손쉽게 바로 시행을 안 하는 거고, 지금 투자자들도 그 스탠스를 알기 때문에 예. 현금 비중이라든지 고배당주에 투자하고 이런 움직임이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행도 되고, 이제 무역 협정이 예를 들어서 정말, 근데 어제 영국 보면은 10%는 그래도 기본 관세 매겼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어느 정도의 기본 관세는 이거는 너네도 해줘야지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 요거를 제가 좀 연결해서 좀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미국과 영국의 어떤 네. 무역
합의가 일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자체가 이제 첫 국가가 된 거죠. 무역 협정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오늘 시장에서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위험 선호도, 그러니까 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최근에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다가 최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암호화폐 시장도 갑자기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 미국과 영국 무역 합의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합의까지 어떤 기대감으로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수급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쉽진 않다. 보는데 예. 그 이제 이유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적자를 보는 국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미국과 맞아요. 영국은 뭐 거의 동맹이잖아요. 혈맹. 그러니까 무역하기가 좀 쉬운 상대였어요. 그렇죠. 무역 제일 쉬운 상대부터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국의 협상안이 지금 뭐 구체적인 안들은 좀 몇 주에 걸쳐서 나오겠지만 협상안의 큰 이제 아웃라인이 이제 어느 정도 기본 답안은 될 수는 있겠죠. 이거 정도는 해야지 너네도 할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예. 적자를 보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적자를 보지 않는 국가이고 예. 솔직히 보잉도 이번에 엄청 사주겠다고 했고 농산물 수입에 엄청나게 많은 거 퍼줬잖아요. 예. 근데 그래도 10%는 내야 돼라는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상호관세를 계산할 때도 얼만큼 적자폭이 큰가에 따라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예, 그쵸. 적자폭이 큰 국가들 간에는 약간은 지금의 어떤 이러한 흐름은 아닐 수 있다. 맞습니다. 좀 예. 그래서 중국하고는 사실 다 난이도로 치자면 예. 중국이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판왕부터 이제 이번 주말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빅딜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면은 너무 좋죠. 우리 증시의 투자자로서는.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예. 쉽지가 않은 게 어. 중국 정부도 이런 패키지를 내놓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예. 장기전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어제 7일 오늘 9일이죠. 7일 날 시진핑 주석이 푸틴 정상회담에서 어제 공동 성명 내놨잖아요. 이게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예. 그 푸틴 대통령 얘기하면서 우리 친구다. 내가 맞아. 전쟁 며칠 안에 끝내겠다 했지만 못 끝냈어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백악관 초대해놓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진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으로 돌아가나 했지만 지금 갑자기 젤렌스키랑 화해하고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또 시진핑 주석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뭐가 나왔냐면 우크라이나랑 히토류 그거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게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방향이 완전 흩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은 또 러시아라고 하는 우군을 또 확보를 했고 예. 이제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이제 경계함에 있어서 러시아를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좀 방향이 틀어지는 거라 사실은 이게 복잡하네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예. 있어서 제 생각에는 쉽게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다만 이제 뭐라도 예. 이제 어느 정도의 건덕지라도 좀 주말에 나와줘야 음. 다음 주에는 좀 평온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사님은 사실 미국 증시도 너무나도 뭐 많이 아시고 잘 아시겠죠. 중국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상황, 미국과 중국의 여러 번의 포트폴리오 좀 다변화시킨다라고 하게 된다면 비중을 뭐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제 반반씩은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반반씩? 네, 이제 예. 중국 주식이 아니 뭐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사실 중국 주식 중에 이제 홍콩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몰랐던 괜찮은 주식들이 되게 많아요. 예. 저평가되어 있었던 어. 그리고 이제 굉장히 괜찮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 아까 금융 패키지를 봤을 때 금융 패키지를 내놓은 날 밤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은 금리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금리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일단 금융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그 미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 상황만 봐도 그냥 유동성으로 판단을 해봐도 중국은 돈이 풀리는 구간이고 미국은 그렇지 않은 구간이다. 그럴 예. 때는 당연히 중국 비중이라든지 다른 국가 비중도 가져가야 된다. 가져가야 보고 된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뭐 앞으로 좀 시간이 계속 되면 중국 주식이랑 좀 미국 주식이랑 섞어서 예. 같이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아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미국과 중국의 어떤 포트폴리오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이 좀 이야기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5월 9일 프리마켓 뉴욕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